경험이 좀 많아지면 질수록, 뭐랄까요. 좀 이렇게 걱정이 많이 앞선다 그러나?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뭐 산전수전도 많이 겪고 뭐 예상치 못한 그런 그 상황도 이제 접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참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부동산 이제 투자로서 그 부동산 그 투자로서 뭔가 이제 그 좋은 어떤 방법, 대상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저도 이제 단연코 경매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투자 대상 방법 중에서는 경매가 참 좋은 것 같더라. 왜냐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게 그 수준에 올라오고 그다음에 또 배우고 하게 되면은 약간 이제 그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러나요? 어느 정도 요 정도에서 요 범위까지는 위험 부담이 있고 뭐 이런 이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알고 있는 만큼은 또 그 뭐랄까요, 지금 좋은 물건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주변에도 많이 권하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이 경매를 접하는 많은 분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경매의 어떤 장점, 투자처로서의 어떤 투자 방법으로서 장점 이런 부분에만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해서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좀 그 부분만을 보고 나머지 부분을 위험 있는 부분을 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몇 가지 공식 이게 뭐 법정지상권은 요런 거, 뭐 허위 임대차 요런 거, 대항력 이런 거 이렇게 몇 가지 공식을 그저 이렇게 그 섭렵하고 배우고 하는 정도만 가지고 어느 정도는 다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법리적인 부분을 빼고요. 법리적인 부분을 빼고 물건을 보는 그 어떤 그 능력, 물건 자체가 저 물건이 쓸만한 물건이다. 법리를 제껴놓고 물건이 쓸만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필드에서 좀 이렇게 경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그저 내가 잠깐 살아봤다든지 또는 뭐 친한 사람이 그렇게 권한다든지 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그 물건의 유용성, 효용, 가치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지요. 근데 이제 부동산 경매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가치뿐 아니라 이제 법리 부분도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자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법리 부분에서 그게 아까 쉽지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이유가 이 법리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뭐 집행법 우리가 가령 뭐 경매와 직결되는 부분 집행법 아니겠습니까? 집행법뿐 아니라 민법과 또 민사소송법과 또 뭐 심지어는 상법과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되는 법리들이 다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대부분은 부족하죠. 왜냐하면 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죠, 다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리가 굉장히 얕은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뭐 집행법 몇 개 공식을 외워가지고 이렇게 접근했다가는 그거는 이렇게 낭패 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뭐 운 좋게 또는 쉬운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야 뭐 법리 다툼이 별로 없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이제 좀 내가 겸손하게 그런 내가 초보기 때문에 초보답게 초보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그런 대로 올바른 자세일 수가 있는데 초보인 사람이 그 초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그 물건들을 이렇게 그 타겟으로 하게 되면은 그거는 썩 운이 좋지 않고서는 실패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변호사기 때문에 많이 보죠. 변호사로서 이제 변호사로 사무실에 오는 것들은 이제 물론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낙찰 받아서 인도명령하고 이런 것들도 오지만 처음에 어떤 뭐 자기 생각과 다르게 낙찰 받아보니까 이게 뭐지? 상대방이 이제 제시하는 이런 카드들이 이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카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황해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는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게 경매란 게 내가 만약에 경매에서 그런 뭐랄까요. 그런 권리 분석을 했더라도 저걸 과연 볼 수 있었을까? 이제 대입하지 않습니까? 의뢰인이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뭐 그게 실수를 했던 부분을 만약에 내가 내 물건을 낙찰받았다라면 나는 그게 과연 커버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신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또. 이거는 정말 내가 하더라도 못 받겠구나.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자꾸 하다 보면은, 경매란 것도 이게 굉장히 신중하고, 그런 좀 겸손하고,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계속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이제, 경매, 보이지 않는 복병과의 싸움, 겸손한 자세로 최선 다해야, 이렇게 이제 제가 잡았는데,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법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매 구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싸게 먹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물건을 잃게 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러면 뺏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알토란 같은 내 물건을 경매 절차를 통해서 헐값에 내놓기 때문에 뺏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죠? 너가 내 물건을 뺏으러 들어오는데 나는 막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함정을 파놓는단 말입니다, 그게.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나는 그걸 대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을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비유를 이제 복병이라는 그 표현을 썼는데 숨어 있다가 쳐들어오면은 그냥 찌르는, 반격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워낙 이제 그게 뭐 허위 임대차라든지 허위 유치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유형일 텐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는 방어 장치죠. 그런 이제 심지어 이제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범죄가 되는 부분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처지에 내몰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그냥 내가 뭐 이렇게 경매는 싸게 먹을 수 있다. 빚잔치기 때문에 내가 싸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급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사례를 통해서 제가 뭐 어떤 부분,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경매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쟁점들 또 복잡한 숨어 있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틀에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그냥 들어드린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또 전혀 뭐 생각도 못했던 부분도 있을 텐데
이게 결코 이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봐야 되는, 나는 이런 관점에서만 봤는데 다른 관점이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 전환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